기록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기록. 늦은 오후였다.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정리하기엔 어중간하게 늦었고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기엔 머릿속이 너무 어수선한 시간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볕이 아직 조금 남아있었지만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던 빛은 벌써 힘이 빠져 있었고 그 빛 끝에는 저녁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것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퇴원 안내문, 약 복용 설명서, 영수증, 보호자 안내문, 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술 동의서가 섞여 있는 얇은 종이 뭉치. 종이는 많았는데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겨서 더 피곤했다. 병원 서류는 늘 그렇다.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읽기 시작하면 다 비슷한 말 같고 막상 나중에 필요할 땐 어느 종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싱크대 쪽에서는 방금 끓였다가 식혀둔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냉장고 모터가 한번 돌고 멈췄고 창문 틈으로는 저녁 바람이 아주 얇게 들어왔다. 바람이라기보다 낮 동안 달궈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밀려드는 눅눅한 기운에 가까웠다. 나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다. 수술방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시간이 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끝났고 중환자실까지 갈 일도 없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큰일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피곤해진다. 수술 당일에는 정신이 버텼고 다음 날까지는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부터는 서류가 남았다. 늘 그렇다. 사람이 아픈 시간은 병실 안에서 지나가고 남은 사람의 시간은 병원 서류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 나는 검은색 볼펜으로 퇴원 후 외래 일정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틀 뒤, 그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그 날짜를 보다가 잠깐 멈췄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사람 몸이 회복되기엔 짧고 사람 마음이 무뎌지기엔 애매하고 병원 쪽에서는 늘 무슨 기준처럼 말하는 시간. 나는 종이를 한 장 더 넘겼다. 수술 동의서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 종이도 다른 종이들처럼 너무 병원스럽게 생겼기 때문이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활자, 중간중간 체크칸, 위험 설명, 마취 동의, 보호자 확인. 나는 무심코 아래쪽까지 내려 읽었다. 환자 성명,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서명. 그리고 거기서 손이 멈췄다. 보호자 서명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줄을 한참 내려다봤다. 처음엔 그냥 이름만 적힌 건 줄 알았다. 누군가 병원 직원이 적어둔 이름. 그럴 수도 있다. 환자 이름 옆에 보호자 이름을 미리 적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그 이름 아래에는 서명 같은 것이 있었다.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쓴 것처럼 보이는 서명. 나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어디선가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거실 벽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나는 다시 봤다. 정말 내 이름이었다. 글씨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너무 낯설지도 않았다. 오래 급하게 쓴 내 글씨를 누가 흉내낸 것처럼 애매하게 닮아 있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다. 나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뭐야? 누가 들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동의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옆에 있던 퇴원 안내문을 밀어냈다. 불빛이 조금 더 잘 닿도록 스탠드를 가까이 당겼다. 노란빛 아래서 다시 보니 서명은 더 선명했다. 나는 서명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내 기억에는 없었다. 수술 당일을 떠올려봤다. 그날은 새벽부터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금식을 했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들어갔고 검사 한 번 더 하고 마취과 설명 듣고 수술 시간 잡히고 간호사가 이름 부르고 보호자 확인하고 전화 받고 복도 왔다 갔다 하고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도 2번쯤 참다가 겨우 다녀왔던 날. 나는 그날 병원에 있었고 분명히 여러 종이에 이름을 적긴 했다. 입원 관련 서류도 있었고 보호자 연락처 적는 종이도 있었고 외래 예약 확인서에도 사인 비슷한 걸 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수술 동의서. 그건 기억이 없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들고 윗부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수술명, 설명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마취 관련 주의사항, 담당 의사 설명란, 보호자 동의. 종이 아래쪽에는 설명 날짜와 시간도 찍혀 있었다. 수술 당일 오전 10시 40분. 나는 시계를 올려다보듯 허공을 잠깐 봤다. 10시 40분. 그 시간 내가 어디 있었지? 기억은 금방 나오지 않았다. 10시 40분이면 분명 병원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병원 안 어디였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딱 거기만 비어 있었다. 사람 기억이란 게 원래 그런 걸까? 아니면 병원이라는 공간이 유난히 시간을 뭉개는 걸까? 병원에서는 하루가 길면서도 동시에 짧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설명은 짧고, 결정은 빠르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루 전체가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처럼 남는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술 당일 사진이나 메시지라도 남아있을까 싶었다. 메신저를 열어 그날 대화를 찾아봤다. 동생이 보낸 메시지, 회사에서 온 연락, 간호사실 번호 저장, 지금 들어갔어. 끝나면 연락 줄게. 같은 짧은 문장들. 그리고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내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설명 다 끝났대.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봤다. 설명 다 끝났대. 그 말은 누군가 설명을 했고 나는 그 설명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단 뜻이다. 그런데 왜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은 없는 걸까?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 표면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불안이라는 건 분명한 거짓말보다 애매한 공백에서 더 빨리 커진다. 차라리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 있으면 덜 무서울 텐데 지금은 그조차 어려웠다.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더 싫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부엌으로 갔다. 컵에 보리차를 따랐다. 차가운 물이 유리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도 입안은 마른 느낌이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었다. 문이 열리고 운동화 벗는 소리,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동생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밥 먹었어? 나는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아직. 나 김밥 사왔는데. 나도. 동생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손 씻으러 갔다. 수도 틀어지는 소리가 났고 비누 거품 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컵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동생이 나오자마자 아무 맥락 없이 물었다. 야, 응? 수술날 있잖아. 동생은 김밥 봉투를 뜯다가 멈췄다. 왜? 나는 동의서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거 너 봤냐? 동생이 몸을 조금 숙여 종이를 봤다. 뭔데? 수술 동의서. 동생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대충 훑어보다가 내 얼굴을 한번 봤다. 그래서? 나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내 이름 있잖아. 동생이 다시 종이를 봤다. 그러네. 근데 나 이거 서명한 기억이 없어. 동생이 아주 잠깐 웃었다. 그날 정신없었잖아.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냐?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건 좀 이상해. 동생은 의자에 앉아 김밥을 하나 집었다. 한 입 베어물고 천천히 씹다가 말했다. 뭐가? 그냥. 기억이 너무 없어. 동생은 물을 마셨다.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 그날 너 계속 뛰어다녔잖아. 원무과 왔다 갔다, 의사 찾으러 갔다 오고, 엄마 보호자 설명 듣고. 나는 동생을 봤다. 내가 설명 들었어? 동생이 눈썹을 조금 올렸다. 간호사인지 원무과인지 아무튼 누가 너 계속 찾았잖아. 내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동생이 말을 이었다. 너 잠깐 보호자실 쪽 갔다 오지 않았냐? 언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만나러 간다 그랬나? 서류 확인한다 그랬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 나는 수술 당일 복도를 떠올리려 했다. 긴 복도,
플라스틱 의자, 수술실 앞 전광판, 자동문, 소독약 냄새, 마른 공기. 그런데 동생 말대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말했다. 동생은 김밥을 내려놓고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면 끝 아닌가?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동생은 바로 받아쳤다. 아니, 나도 지금 기억이 다 또렷한 게 아니라고. 그날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 안 나. 근데 큰일 없이 끝났잖아. 그 말에 나는 더 짜증이 났다. 큰일 없이 끝났다는 말. 맞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어머니도 회복 중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걸 괜히 크게 만들고 있는 건 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동의서를 보며 말했다.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적어도 이런 거 서명했으면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생은 한숨을 쉬듯 말했다. 그럼 내일 병원 가서 물어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맞았다. 결국 물어봐야 했다. 혼자 기억 더듬는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동생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야, 괜히 밤에 혼자 보지 말고. 그날 정신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사람은 정말 정신없으면 서명하고도 기억 못할 수 있다. 설명 듣고도 반쯤 흘릴 수 있다. 그날 같은 날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내가 지금 불편한 건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은 아니었다. 병원 서류에 찍힌 내 이름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기 있었고, 그 서명이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모양으로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애매함 자체가 점점 싫어지고 있었다. 애매함은 늘 사람을 붙잡는다. 확실한 건 분노하게 만들고 명확한 건 포기하게 만드는데, 애매한 건 자꾸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지 못한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창밖은 어느새 거의 어두워졌고 유리창에는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낮의 온기는 다 빠져나가고 집안에는 저녁 특유의 조금 눅눅하고 조금 처지는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다. 동생은 김밥을 마저 먹다가 내 눈치를 봤는지 물었다. 내일 진짜 가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혼자? 아마. 동생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나는 동의서를 다시 펴며 말했다. 그냥 물어봐야지. 이거 누가 설명했고, 누가 확인했고, 왜 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동생은 짧게 말했다. 병원에서 싫어하겠다. 나는 피곤한 웃음을 한번 냈다. 나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되기 싫은데. 그리고 그 말은 내 마음을 꽤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따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목소리 높이는 보호자도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서명한 적 없는 것 같은 종이에 그냥 내 이름이 박혀있는 걸 넘길 수도 없었다. 저녁은 더 깊어졌다. 동생은 결국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먼저 들어갔고, 나는 한참 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밤 9시를 넘겼고 창문 틈으로는 바깥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들어왔다. 나는 수술 동의서를 다시 보았다. 보호자 관계, 아들, 서명, 내 이름, 설명 시각, 오전 10시 40분. 내 기억은 여전히 거기서 멈춰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시각 전후가 통째로 흐릿했다. 수술 대기실 앞 플라스틱 의자, 간호사 호출 소리, 휴대폰 진동, 자동문 열리는 소리, 누군가 보호자분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조각들만 떠오르고 정작 내가 종이에 펜을 대던 순간만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는 순간이 이상하게도 점점 더 커졌다. 나는 결국 동의서를 서류봉투 맨 위에 넣어두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했다. 가서 확인해야 했다. 기록이 맞는지, 기억이 틀린 건지, 아니면 둘 다 반쯤씩 엇나간 건지.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도 내 머릿속에는 똑같은 장면만 맴돌았다. 하얀 병원 복도, 10시 40분, 수술 동의서, 그리고 내 이름. 나는 서명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그런데 병원은 내가 동의했다고 적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분노보다 더 차가운 종류의 불안이었다. 내가 정말 서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한 걸까? 그리고 만약 정말 내가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날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푹 자고 일어난 건 아니었다. 새벽에 몇 번이나 깼고 깰 때마다 머릿속에는 같은 종이 한 장만 떠올랐다. 수술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 내 이름. 밤사이 비는 오지 않았는데 창밖 공기는 이상하게도 눅눅했다. 여름이 완전히 오기 직전, 아침인데도 벌써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은 퍽 좋지 않았다. 눈 밑은 어둡고 피고는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애매했다. 화가 난 사람 같기도 하고 겁먹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 같기도 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어제 동생이 한 말을 떠올렸다.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계속 걸렸다. 사실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설명 들으러 오라고 하고 보호자 확인한다고 하고 수술 시간 당겨질 수 있다고 하고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간호사는 자꾸 이름을 불렀고 나는 휴대폰도 계속 받았다. 그런 날이면 사람은 사인 하나쯤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동의서는 맨 위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렀다. 차갑고 마른 감촉. 병원 서류는 늘 손끝에서부터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한다. 딱딱하고 건조하고 감정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아서 나는 병원으로 갔다. 오전 햇빛은 분명히 밝았는데 기분은 어제 저녁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서류 봉투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다. 확인만 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확인하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고 로비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막 물걸레질한 바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원무과 앞에는 몇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어르신 한 분이 접수대에 기대서 뭔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었고 옆 창구에서는 퇴원 수속인지 진료비 상담인지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천장 형광등은 지나치게 휘었다. 아침인데도 병원 안은 늘 시간 감각이 흐려진다. 밖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지금이 어제인지 오늘인지 하얀 빛 아래서는 그런 게 잘 구분되지 않는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접수 창구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말투는 익숙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나는 봉투에서 동의서를 꺼내 펼쳤다. 이 서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술 동의서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아래쪽 서명란을 보고 다시 위쪽 환자 이름을 봤다. 네. 어떤 부분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이 서명 제 이름인데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직원이 나를 봤다. 정확히는 내 얼굴을 잠깐 보고 다시 종이로 시선을 내렸다. 그 반응이 나는 싫었다.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반응.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들입니다. 그날 설명 들으셨고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직원은 종이를 다시 한번 보더니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딱, 딱, 딱.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접수대 유리 밑에 끼워진 안내문들을 멍하니 봤다. 개인정보 보호, 퇴원 절차, 보호자 동행 기준, 민원 접수 안내. 병원은 늘 뭔가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순간엔 사람이 아니라 종이만 남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잠시 후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오전 10시 40분 설명 완료로 되어 있고요. 보호자 서명 확인됐습니다. 나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직원이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불쾌해졌다. 기록상으로는 그 말은 참 편리하다. 모든 걸 종이 쪽으로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는 낮게 말했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직원은 이번엔 조금 더 차분하게 답했다. 그날 보호자분이 많이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설명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셨고 서명은 직접 확인하고 받는 절차라서. 나는 말을 끊었다. 그 직접 확인했다는 사람이 누군데요? 직원은 잠깐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담당 간호사 기록도 같이 남아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다른 화면을 열었다. 다시 키보드 소리. 딱, 딱, 딱. 그리고 조금 뒤 작게 말했다. 네, 설명은 담당 의사, 서명 확인은 병동 간호사 기록 있습니다. 나는 곧바로 물었다. 그 간호사 지금 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근무 중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직접 연결은 어렵고요. 왜 어렵죠? 직원은 늘 그렇듯 병원식 표정으로 대답했다. 진료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나는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병원에서 까다로운 보호자처럼 보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게 더 짜증났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저도 괜히 문제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직원이 아주 잠깐 나를 봤다. 이번엔 처음보다 사람 같은 눈빛이었다. 피곤하지만 완전히 무감한 건 아닌 눈빛. 그러시면 병동 쪽에서 당시 상황 확인 요청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고요. 나는 물었다. 얼마나요? 오늘 당장은 어렵고 빠르면 오후쯤 연락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이나. 나는 곧바로 말했다. 넣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짧은 신청서를 하나 내밀었다. 성함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나는 볼펜을 들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칸은 없었다.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되는 짧은 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펜을 잡는 순간 손이 조금 무거워졌다.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시 기록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을 적었다. 이번엔 분명히 내가 썼다. 작은 신청서를 내밀며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CCTV 같은 건 확인 안 됩니까? 직원이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능은 한데 모든 구간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보관 기간도 있고 사각 구간도 있어서. 나는 그 말에 멈췄다. 사각 구간.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수술 당일 정신없던 병원. 내 이름을 불렀다는 동생 말. 설명은 끝났다는 내 메시지. 기억나지 않는 10시 40분. 그리고 사각 구간. 나는 신청서를 다시 내밀었다. 그것도 요청하겠습니다. 직원은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일단 병동 확인부터 하시고. 아니요. 같이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다. 직원은 내 얼굴을 잠깐 본 뒤 작게 한숨 같은 걸 삼키고 말했다. 네. 민원 접수로 넣겠습니다. 접수. 확인. 기록. 병원 안에서 사람은 아픈 몸으로 들어오고 나올 땐 종이 이름이 붙는다. 그 종이가 맞는지 틀린지 물으러 오면 이번엔 민원이 된다. 나는 창고에서 물러났다. 원무과 앞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그제야 다리에 힘이 조금 풀렸다. 복도에서는 휠체어가 지나갔고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동 쪽 복도와 비슷한 냄새가 여기까지 흘러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 왔음. 기록엔 문제 없대. 곧바로 답장이 왔다. 거봐.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냐? 나는 화면을 한참 봤다. 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안 생겼다. 사람은 가끔 남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자기 기억을 더 못 믿게 된다.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이 정말 별일 아닌 걸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니까 나는 결국 짧게 답했다.
모르겠어. 더 확인해 봐야 할 듯.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아침보다 더 흐려져 있었다. 햇빛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구름 아래 공기는 눌린 듯 무거웠다. 차에 타서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바깥 공기는 미지근하고 축축했다. 나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핸들 위에 손을 얹고 앞 유리 너머 병원 건물을 바라봤다. 기억이 틀린 건 나인가? 기록이 맞는 건 병원인가? 아니면 둘 다 반쯤씩만 맞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가 더 걸렸다. 동의서에는 서명만 있는 게 아니었다. 보호자 관계 확인, 설명 완료 표시, 연락처까지 너무 매끈하게 채워져 있었다. 서명 하나만 누가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병원 절차를 아는 사람이 건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게 더 싫었다. 단순한 실수라면 오히려 덜 무서울 텐데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나는 그날 오후까지 병원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병원 뒤편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샀고 차 안에서 식은 샌드위치를 대충 먹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3시쯤엔 결국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는 걸 보며 나는 수술 당일을 다시 떠올리려 했다. 10시 40분. 그 시간 나는 분명 병원 안에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다.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다. 잠깐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억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시간은 가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그 빈칸 안에 제일 나쁜 상상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는 차 시동을 걸었다. 오늘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병원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는 조금 더 굵어졌다. 도시 전체가 젖어가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 신호등 불빛은 물기 위에서 번졌다. 그 번진 불빛을 보며 나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다. 그날 나는 정말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잠깐 비운 사이 내 이름으로 모든 걸 끝낸 걸까? 그리고 만약 그 둘이 반쯤씩 겹치는 일이라면 그건 누구 잘못이 되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간 뒤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젖은 신발 바닥에서 얇은 물기가 타일 위에 찍혔다. 나는 우산을 접어 문 옆에 기대 세워두고 한동안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비 오는 저녁의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 바깥 소음이 물에 눌려서 멀어지고 안쪽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린다. 냉장고 모터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틀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 그리고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나는 거실 스탠드만 켰다. 노란 불빛이 식탁 위를 둥글게 비쳤다. 그 위에는 아침에 병원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수술 동의서, 병원 안내문, 민원 접수 사본. 나는 젖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몸은 분명 피곤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아침보다 더 선명했다. 병원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기록상 문제 없습니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보호자 확인됩니다. 사각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불쾌했다. 휴대폰이 진동한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병원 번호였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다. 네. 전화기 너머로 낮에 원무과에 있던 직원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정리된 목소리였지만 아침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아드님 맞으시죠? 오전에 동의서 관련해서 문의 주셨던. 네. 병동 쪽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짧은 침묵. 종이를 넘기는 소리 같은 게 멀리서 들렸다. 직원이 말했다. 당일 담당 간호사 기록상으로는 설명 후 보호자분이 동의하시는 걸로 확인되어 진행된 걸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바로 물었다. 서명을 제가 직접 했다는 말입니까? 직원은 곧장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금 더 느리게 말했다. 정확히는 보호자분 확인 후 진행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아침보다 더 애매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간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시 상황이 조금 급했고 의사 설명은 분명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나는 바로 물었다. 다만 뭐요? 이번에는 직원이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명 과정 자체를 누가 직접 마무리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가 창문을 한번 세게 때렸다.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가웠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명은 보호자분이 들으셨고 수술 동의는 진행 쪽으로 정리됐는데 당시 수술 스케줄이 밀려 있었고 중간에 담당 보호자분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던 걸로도 기억하고 나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그러니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제 이름으로 서명을 끝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직원은 바로 긍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그건 위조 아닙니까? 직원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당시 의료진은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한 상태였고 그 말은 더 듣기 싫었다.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다. 그건 결국 누군가가 어차피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넘겼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물었다. 그날 CCTV는요? 직원이 말했다. 해당 시간대 복도 쪽 일부만 남아있고 설명실 안쪽은 촬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 그 다만이었다. 복도 영상상으로는 10시 반쯤 보호자분이 설명실 앞에 계셨다가 이후 몇 분 정도 자리를 비우신 건 보입니다. 나는 심장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10시 반. 설명실 앞. 잠깐 자리 비움. 내 기억에 없는 구간이 병원 기록에도 반쯤만 남아 있었다. 나는 물었다. 그 뒤엔요. 10시 40분 전후로는 간호사 선생님이 서류 들고 나오시는 장면까지만 보입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영상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직원이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민원 정식 접수로 더 진행은 가능하신데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아니요. 지금은 됐습니다. 아드님, 지금은 됐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흐리게 비쳤다. 나는 그 검은 유리 위를 한참 바라봤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아까보다 더 고르게, 더 차분하게 내리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분명해졌다. 나는 설명을 들었을 수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을 수 있다. 나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병원은 수술 일정을 맞춰야 했고 누군가는 그 짧은 공백을 이미 동의한 걸 마무리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다. 완전한 위조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동의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 그 애매한 틈에서 내 이름은 종이 위에 놓였다. 그 사실이 단순히 화나기보다 더 깊게 불쾌했다. 명백한 악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지도 모른다. 누구를 원망하면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다. 바쁜 병원, 급한 수술, 설명은 들었지만 서명은 망설인 보호자, 그리고 그 망설임을 절차로 덮어버린 누군가. 누가 한 일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날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럴 틈도 없이 누군가가 너무 자연스럽게 밀어붙였던 걸까?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것 같았다. 그게 가장 싫었다. 나는 수술 당일 아침을 다시 떠올렸다. 새벽부터 공복이던 어머니는 예민해져 있었고 간호사는 준비 빨리 하라고 재촉했고 의사는 짧게 설명하고 다음 수술로 넘어가야 하는 얼굴이었고 나는 회사 전화도 한 통 받았고 동생은 주차 문제로 잠깐 밑에 내려가 있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 빨리 오라고 했고 나는 분명히 잠깐만요라고 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설명실 밖으로 나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어머니 수술 전에 입원실 쪽에서 보호자 번호 적어오라고 했나? 아니면 결제 문제 때문에 원무과로 잠깐 오라고 했나?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이 있었던 건 이제 거의 확실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서류가 이미 정리돼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 보호자분 아까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쪽으로 진행할게요 라고 했던 것 같다. 그 문장은 기억이 아니고 감각에 가까웠다. 정확한 목소리도 얼굴도 없는데 그런 의미의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감각. 나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다. 저녁은 완전히 밤이 됐고 집 안에는 스탠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불빛 바깥으로는 어둠이 두껍게 눌러앉아 있었고 그 어둠 안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가끔 또렷해졌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동생이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는 반쯤 마른 상태였고 얼굴에는 아직 낮잠에서 덜 깬 사람 같은 멍함이 남아 있었다. 동생은 내 표정을 보더니 바로 물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뭐래? 나는 잠깐 대답을 미뤘다.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제일 단순한 문장부터 꺼냈다. 이상하진 않대. 동생이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근데 내가 했다고도 못하고 안 했다고도 못해. 동생은 잠깐 말이 없었다. 나는 병원에서 들은 말을 최대한 짧게 설명했다. 설명은 들은 걸로 남아있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건 CCTV에 잡히고 서명 누가 직접 마무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병원은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동생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컵을 한번 만지작거리다가 말했다. 그럼 결국 애매한 거네. 그래. 내가 100% 안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이 100%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힘이 없었다. 그래서 더 기분 나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쉽게 이해한 얼굴이었다. 근데 솔직히 그날 분위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 나는 동생을 봤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너도 진짜 정신없었고 병원 쪽도 빨리 진행하려는 분위기였잖아. 엄마 수술 시간 밀리면 또 뒤로 밀리고 다들 좀 급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날 병원은 누군가 한 명의 감정이나 기억을 위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수술 스케줄은 계속 돌아가고 의사는 다음 환자를 봐야 하고 간호사는 준비를 맞춰야 하고 보호자는 흔들리면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안에서 망설임은 늘 방해처럼 취급된다. 동생이 말했다.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널 엿먹이려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밀고 간 거 아닐까? 나는 손끝으로 동의서 가장자리를 눌렀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밑에서 조금 휘었다. 그게 더 싫어. 내가 말했다. 동생은 가만히 나를 봤다. 일부러면 차라리 따질 사람이라도 있지. 이건 다들 그냥 당연하다는 식이잖아. 설명 들었죠? 아들 맞죠? 급하죠? 그럼 진행할게요. 이렇게.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너 그날 끝까지 아니라고 하진 않았지? 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모간이 딱 막히는 걸 느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 같았다. 동생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조금 내리고 낮게 말했다. 나도 내 편 들고 싶은데 그날 너도 너무 애매했어. 맞겠다고 완전히 선 사람도 아니었고 알겠다고 완전히 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맞았다. 나는 그날 분명 불안했고 수술을 미루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명을 확실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설명은 들었지만 머리에 다 안 들어왔고 누군가 빨리 결정하라고 하면 잠깐만요 하고 시간을 벌고 싶었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끼어들었고 그 틈은 결국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사용됐을 수도 있다. 동생이 다시 말했다. 병원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도 그날 완전히 아니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수술 동의서가 반쯤 빛나고 있었다. 보호자 서명. 내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가 100% 훔쳐간 이름처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떳떳하게 남긴 이름처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중간. 애매하고 불쾌하고 너무 현실적이라 더 싫은 중간.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가 틈을 남긴 거네. 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도 하나의 대답 같았다. 밖에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비가 그치려면 아직 멀었지만 한 차례 지나간 뒤에 조용함이 조금씩 섞이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병원에 더 따질 수는 있을 것이다. 민원도 넣고 기록 열람도 더 요청하고 사각 구간 얘기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 안에서 제일 크게 남는 건 누가 내 이름을 썼는가 보다. 그날 내가 끝까지 손을 뻗어 종이를 가져오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멈출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만큼 분명하지 못했다. 병원은 그 애매함을 절차로 덮었고 나는 그 절차를 나중에 서류 위에서 발견했다. 그게 전부였다. 동생이 물었다. 내일 다시 병원 갈 거야?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동생이 눈썹을 조금 올렸다. 진짜? 응.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동생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냥 넘어가게?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병원한테만 따진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병원은 분명 잘못했다. 너무 바빴고, 너무 익숙했고, 너무 쉽게 보호자 의사를 대신 정리해버렸다. 하지만 그 잘못은 하나의 악이라기보다 익숙한 절차와 압박과 시간 부족이 만든 잘못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누구 하나를 악당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의 분위기, 나의 망설임, 병원의 속도, 가족의 불안, 수술실의 시간표, 그 모든 것이 겹쳐져 내 이름 하나를 종이 위에 놓은 거였다. 나는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두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젖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워졌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 완전히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나 봐. 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 뒤에 정말 작게 말했다.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변명처럼 들리는지 나는 끝까지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나는 스탠드를 끄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늦은 오후에 시작된 이 일은 이제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다. 밝은 집 식탁에서 시작된 의심은 차가운 병원 오전을 지나 비오는 밤 안쪽으로 내려앉았다.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오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하나는 분명해졌다.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누군가는 내 이름을 대신 적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끝까지 그 종이를 멈추지 못했다. 그게 내가 끝내 견뎌야 할 기록이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서랍 안에 넣었다. 다시 꺼낼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거기까지였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낮고 마르게 났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밤, 비가 거의 그친 창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겼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